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 트레이딩에 대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어, 제가 저를 가르치고 제가 저를 숙달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제가 누군가를 뭐 가르치거나 그럴 목적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나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나인 것이고 그 피드백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피드백을 하는 사람도 나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합니다. 뭐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조회수도 많지도 어차피 안 왔어요. 이거는 불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갑자기 오늘은 그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돈, 금리.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하고 어떤 지식적인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경제학적으로 돈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으로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구가 있으면, 어떤 좋은 도구가 있으면, 땅을 만약에 파야 될 때 삽이 있으면 좀 손쉽게 파겠죠. 그렇지만 삽이 없다면, 도구가 없으면 땅을 파지를 못할까요? 파야 된다면 삽이 없더라도 파지겠죠. 그래서 도구가 있기 때문에 땅이 파지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좀 더 손쉽게 팔 수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삽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땅을 파야 되는, 왜 파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삽이 있으니까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구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알아야 돈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책을 보고 배워야 돈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도구가 없는 것보다. 그렇지만 도구가 없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 뭐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예전에는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이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과연 다다익선이 정말 답일까요? 많을수록 좋을까요?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고, 두 개 가진 것보다는 세 개가 좋고, 100개가 좋고, 10,000개가 좋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말이 진리라면 그럼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아니, 덜 행복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진 것의 개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복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0개를 가진 사람이 99개를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
이 명제가 통하는 한 절대 99개밖에 못 가진 사람이 100개를 가진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다다익선. 그러나 이제 경제학이 들어서면서 뭐 꼭 경제학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 말이 다다익선. 많이 가질수록 그게 최선이다. 한 개를 더 가질 때 한 개 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100개를 우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를 더 가지고 하나를 더 가지고 하나를 더 가지고 하나를 더 가지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고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만족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다다익선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계속 더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가집니다. 100개가 끝이 아니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 이게 탐욕하고 뭐가 다르냐? 자칫.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하나를 더 가지면 플러스 1이 되면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게 있겠죠. 물론 하나를 더 가지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5개가 더 좋겠죠. 6개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차로 생각해도 됩니다. 차를 7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차를 9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다다익선의 세계에서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합리성이라는, 인간은 합리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합리성의,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본질이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게 합리성이 아닙니다. 하나를 더 가질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 만족도는 더 증가하겠죠. 하나를 더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행복하려고, 만족감이 더 증가시키려고,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땅을 왜 파는 거죠? 아니, 삽이 왜 필요한 거죠? 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까? 좋겠죠. 삽 하나 가지고 땅을 파는 것보다 2개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삽을 3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그럼 다다익선으로 삽을 한 1000개 가지고 있으면 땅을 파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럼 행복은 삽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땅을 파는 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이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도가, 이 하나를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하든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내가 무언가를 얘 대신에 가질 수 있었던 것, 삽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했던 다른 무엇, 호미, 내가 포기해야 하는 그것과 내가 이걸 가지게 되는 것이, 가짐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내가 그 하나, 삽 대신에 내가 호미를 내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미는 버려야 돼. 그럼 여기서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응?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삽 한 자루를 더 가지려고. 자, 그러면 만족도가 계속 증가할까요? 삽을 100자루, 호미는 점점 줄어들겠죠. 호미가 처음에 10개를, 이 사람이 호미를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호미보다는 삽이 땅 파는 데 좋다. 호미보다는 삽이 낫다. 삽. 호미는 줄어들 겁니다. 왜? 이걸 얻기 위해서 99개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죠. 마이너스 하나, 하나를 더 없애고, 하나를 더 없애고, 하나를 더 없애면서 얘를 플러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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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기회비용.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 포기. 포기하면 만족도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느꼈을 수 있는 만족감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인간이 다다익선이 과연 정답일까요? 그러지 않죠.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내가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얘는 만족도가 점점 100개 그러니까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가질수록 만족도가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리겠죠. 질릴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 늘어나는 만족도의 크기가 처음에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우와 좋다. 아 좋네. 아 좀 좋네. 그래 뭐 그래 그냥 하나 더 가져왔어. 이 정도로 만족도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하나를 추가할수록 이 전체적인 만족도는 증가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총량은 증가하겠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얘의 값어치들은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포기하는 것들이 호미가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럼 얘의 값어치가 이 삽 99자루 100자루일 때보다 비교하면 얘를 포기하는 것이 이 만족도를 줄여버리는데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간은 내가 포기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과 내가 추가로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이걸 얻으니까. 그러면 얘가 더 크다면 포기하는 데 따르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만족도의 포기분이 더 크다면 포기하지 않겠죠. 얘를. 그리고 얘를 더 하지 않겠죠. 여기서 이 사람이 삽을 몇 자루를 가질지는 이 관계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다익선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포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누군가 공짜로 주지 않는 한, 거저 기부하지 않는 한 그 사람한테 삽을, 그 사람은 삽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다다익선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성, 이게 합리성입니다. 이게 경제학이 말하는 합리적 인간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학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면은 삽을 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도구죠. 땅을 파는 데 필요한 도구. 삽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삽이 있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성의 세계에서는 돈도 도구입니다. 수단이고 그 자체가 삶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금리 막 이런 거 엄청 중요하고 고급져 보이죠. 막 그런 책을 읽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글쎄요. 그건 어떤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대한 그 만족감은 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감이 따로 있다면 이 삽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국한된 방법론이나 이런 책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도외시를 해버리면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반쪽짜리 독서에 불과한 것이고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돈.
돈, 금리. 금리가 올라가면 세상에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인하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돈이 갑자기 넘쳐나게 됩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무슨 떠나서 왜 그럴까요? 왜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넘쳐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찍어내서? 막 없던 돈이 새로 생겨나서? 그게 아니죠. 금리라는 건 뭡니까? 금리? 이자? 그냥 은행에 맡기는 우리는 그 이자만 생각하죠. 이자는 자본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용에 대한 대가, 돈의 사용에 대한 대가, 돈을 쓰는 대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을 쓰는 대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빌려줘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돈을 빌려주겠죠. 응? 내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지겠죠. 돈이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응? 투자에 대한 대가. 그냥 은행 이자, 뭐 돈 맡기고 예금 금리, 뭐 이것도 그 금리긴 한데, 이 금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투자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자는 돈으로 하는 거죠.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 리턴이 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돈이 내 지갑 속에서 놀고 있던 돈마저 탈탈 털어가지고 투자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자 대상이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돈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든. 그래서 돈이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아주 교양적으로 표현을 하면, 뭔가 이제 있는 표현을 하면 유동성이 축소된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흘러다니는 돈이 이제 눈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왜냐?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투자에 대한 대가를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럼 내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응?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시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투자 대상에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또는 투자를 빼는 거죠. 돈으로.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해석입니다. 돈을 만약에 이제 기업 입장이라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 입장이라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돈을 더 빌리고 싶겠죠. 금리가 높을 때보다. 서로 입장이 반대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여긴가 어딘가에 있는 거고, 투자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 투자 받고 싶은 사람, 투자 받고 싶은 기업,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 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상품 시장에서 전에 설명했지만 물건값에 따라서 사람이 그 물건을 비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더 살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 개념처럼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리가 그 가격입니다. 돈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대신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멈춰서 있습니까? 유동성을 흡수할 만한 뭔가가 또 나오겠죠. 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본 누군가가 돈이 다시 세상에 막 돌아다니네? 그럼 이 유동성을 또 흡수하려는 무언가가 시장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아갑니다. 또 이게 주식이든 또 부동산이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땅을 파냐에 대한 물음, 왜 삽이 필요하냐, 삽이 많으면 땅을 많이 파야 되느냐. 자,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하면 그래서 어떤 지식이 좀 편하긴 해요. 지식이, 그러니까 정형화된 레시피처럼 되어 있는 지식, 책에 써 있는 지식, 경제학 서적을 보면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하면 설명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막 그 난잡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아까처럼 삽에 대한 생각을, 삽이 좋은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결국은 땅을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삽을 본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삽을 많이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힘이 없는 자는 다다익선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